어서들 오셨나요? 옛날 이야기 도감의 혜원입니다. 오늘도 제 작은 책방에 발걸음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이 등잔불 아래 조용히 펼쳐지는 옛날 이야기 한 자락.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당신의 마음을 데워드릴까요? 그럼 이제 오래전 사람들의 지혜와 숨결이 담긴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지요. 깊은 산골짜기, 바람조차 숨죽인 고요한 밤, 멀리서 들려오는 쿵쿵하는 방아 소리가 사람들의 귀를 두드렸습니다. 도깨비가 곡식을 찢는 건 아닐까? 귀신이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건 아닐까? 아이들은 두려움에 울음을 삼켰고 어른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의 주인공은 도깨비도 귀신도 아닌 허리가 굽은 한 노파였습니다. 그녀가 찢는 방아에서는 곡식이 끝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방아에는 더 깊은 비밀이 숨어 있었으니 정직한 마음에는 복을, 거짓된 마음에는 화를 부른다는 운명을 가르는 힘이었습니다. 옛날 옛적 산 너머 깊은 골짜기에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그 마을 끝자락에 허름한 초가집이 한 채 있었는데 그곳에 늙고 허리가 굽은 한 노파가 살고 있었다. 남편도 자식도 이미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은 그녀는 의지할 이 하나 없었지만 언제나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아침이 밝으면 노파는 산비탈로 올라가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 모았다. 바구니가 등에 닿아 허리가 더 굽어도 한 번도 힘들다 투정하지 않았다. 낮에는 밭두렁에 풀을 베어내고 해가 지면 작은 등잔불을 켜놓고 방아를 찢었다. 절구통은 오래되어 군데군데 금이 가 있었지만 노파는 정성스럽게 손질하며 썼다. 그런데 그 방아에는 비밀이 있었다. 방망이가 절구를 칠 때마다 흰 쌀이 끝없이 흘러나오는 것이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소리가 울릴 때마다 절구통 안에서 곡식이 솟아나 방안을 가득 메웠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운 광경에 노파도 놀랐다. 하지만 곧 깨달았다. 하늘이 내게 은혜를 내리셨구나. 그러나 이건 나 혼자 쓰라는 것이 아니겠지. 그녀는 쌀을 혼자 쌓아두지 않았다. 굶주린 아이가 문 앞에 서 있으면 바가지에 쌀을 담아 건넸다. 먼 길을 오다 지친 나그네가 들르면 따뜻한 죽을 끓여 대접했다. 노파의 집은 작고 초라했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이들은 언제나 훈훈한 정과 포만감을 안고 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저 노인은 가진 건 없지만 마음만큼은 부자야. 그러나 마을 반대편에 살던 한 여인은 달랐다. 그녀는 늘 노파를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았다. 어찌 된 일이지? 가진 것도 없는 늙은이가 왜 굶지도 않고 오히려 남까지 먹여 살릴 수 있단 말이야? 처음에는 단순한 의문이었지만 곧 질투가 되었고 질투는 탐욕으로 자라났다. 어느 날 밤 달빛이 창호지 위에 걸린 순간 여인은 몰래 노파의 집으로 다가갔다. 방 안에서는 쿵쿵 방아 찢는 소리가 울렸다. 그녀의 심장도 그 소리에 맞춰 요동쳤다. 조심스럽게 창문 틈을 들여다본 순간 여인은 두 눈이 번쩍 뜨였다. 절구에서 흰 쌀이 끝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등잔불에 반짝이는 쌀알이 마루를 하얗게 뒤덮고 노파는 그것을 소쿠리에 담아 곳간에 옮기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신비로운 의식 같기도 기적 같기도 했다. 여인은 숨을 고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 저 방아만 있으면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어. 아니, 마을의 가장 큰 부자가 될 거야. 그녀의 눈빛에는 이미 탐욕이 불을 켜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욕심 많은 여인은
일부러 초췌한 얼굴을 하고 노파의 집을 찾아갔다가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는 듯하더니 문을 열고 나온 노파 앞에 무릎을 꿇다시피 하며 말했다. 어르신, 제가 요즘 살림이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굶고 있어요. 방아를 잠시만 빌려주실 수 없을까요? 딱 한 번만 쓰고 바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노파는 그 눈빛 속에 번지는 욕심을 보았다. 하지만 굶주림의 그늘 또한 똑똑히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이 어려울 때 돕지 않으면 언제를 돕겠니? 다만 기억하거라. 이 방아는 손의 힘보다 마음의 모양을 따라 소리를 낸다. 정직한 손에는 곡식이 맺히지만 탐욕스러운 손에는 재가 맺히지. 필요한 만큼만, 그것도 잠시만 쓰거라. 여인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연거푸 대답했다. 예, 그럼요. 필요한 만큼만 쓰겠습니다. 그녀는 방아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닫자마자 숨을 몰아쉬며 보자기를 풀었다. 오래된 절구와 방망이가 방 안에 놓이자 그녀의 가슴은 두근거리며 뛰었다. 이제 내 차례야. 방망이가 절구를 치는 순간 하얀 쌀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여인은 처음에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곧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제 끝이야. 더 이상 굶주리지 않아도 돼. 그녀는 밤새 방아를 찧었다. 소쿠리와 자루를 번갈아 채우며 곡식을 모았다. 집안 가득 쌀더미가 쌓였고 창고마저 곡식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여인은 멈추지 않았다. 팔이 저리고 어깨가 뻐근했지만 방망이를 내려치는 손은 점점 빨라졌다. 이 방아만 있으면 나는 마을의 주인이 될 수 있어. 며칠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집에 언제 저렇게 곡식이 쌓였지? 어제까지만 해도 허름했는데 창고가 꽉 찼다지? 사람들이 물으면 여인은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밤낮으로 농사일을 했지요. 남들이 잘 때 땀 흘린 덕분이요. 그 말에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속으로는 의심이 피어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성실이라니. 마른 사람들의 귀를 잠시 속이기에 충분했다. 반면 노파의 집은 여전히 소박했다. 문 앞에는 언제나 한 줌의 쌀이 담긴 바가지가 놓여 있었고 굶주린 나그네가 찾아오면 따뜻한 죽을 끓여 대접했다. 그러나 노파의 마음속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밤마다 들려오는 거친 방아 소리 때문이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욕심은 언제나 배고픈 법이지. 곡식을 쌓을수록 마음의 창고는 텅 비게 되리라. 그 사이 여인의 욕심은 점점 더 커졌다. 곡식으로도 만족하지 못했다. 창고 가득한 쌀더미를 바라보며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혹시 그는 보아도 나오는 건 아닐까? 이 방아는 신비로운 힘을 가졌잖아. 그렇다면 곡식보다 귀한 것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녀는 다시 방망이를 내리쳤다. 절구가 낮게 울렸다. 처음에는 쌀이 쏟아졌지만 이내 곡식 사이사이에 검은 먼지가 섞여 나왔다. 그녀는 그것을 털어내며 중얼거렸다. 괜찮아, 조금만 더 하면 진짜 금이 나올 거야. 마을 사람들은 점점 그녀를 곱지 않게 보았다. 값싼 곡식이 장터에 쏟아져 나오자 다른 농부들은 곡식을 팔지 못해 속을 끓였다. 하루는 한 안악이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제발 조금만 천천히 팔아주시오. 아이들 먹을 밥 한 술이 달렸소. 그러자 여인은 냉정하게 웃었다. 시장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소. 기회를 잡는 사람이 이기는 법이지요. 그 말에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러나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크게 웃으며 방아를 찧었다. 방망이가 절구를 칠 때마다 소리는 더욱 거칠고 불안하게 울렸다. 밤이 되자 여인은 방망이를 붙든 손을 놓지 못했다.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터지고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녀는 아프다는 말조차 삼켰다. 조금만 더 모으면 완벽해져. 그녀는 자신을 다독이며 방망이를 내리쳤다. 그러나 방 안 공기는 점점 매캐해졌고 절구 속에서는 알 수 없는 음울한 울림이 새어나왔다. 루파는 마을 사람들과 우물가에서 마주쳤다. 한 젊은이가 말했다. 그 여인은 참 대단합니다. 밤낮으로 일하고 창고를 가득 채우지 않았습니까? 루파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답했다. 성실과 탐욕은 겉모습이 비슷하단다. 그러나 한쪽은 곡식을 낳고 한쪽은 그림자를 낳지.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의 뜻을 다 알지 못했지만 언젠가 진실이 드러나리라는 생각만은 어렴풋이 가슴에 남았다. 시간이 흐르며 여인의 집은 더 부유해 보였다. 그러나 집 안에는 이상한 공기가 감돌았다. 곡식 자루가 아무리 쌓여도 마음은 가벼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불안과 초조가 커졌다. 잠을 자다 일어나 방아를 찍었고 식사 도중에도 방망이를 내려놓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은 점점 초조하게 흔들렸고 이웃을 대하는 태도도 차가워졌다. 어느 날 장터에서 한 아이가 쓰러졌다. 아이의 어머니는 울면서 외쳤다. 사흘째 굶었습니다. 제발 쌀을 조금만 나눠주시오. 여인은 잠시 흔들렸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여기서 나눠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음. 나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지 자선가가 아님.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 알겠다. 그녀의 곡식은 성실에서 나온 게 아니구나. 그러나 여인은 귀를 막은 채 방아를 더 세차게 내리쳤다. 절구 속은 점점 이상한 소리를 냈고 방아는 더 눅눅하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다. 욕심은 이미 그녀의 손과 발을 묶어놓고 있었다. 그날 밤 여인은 방아를 들고 있었다. 팔은 이미 굳어 있었고 손바닥은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조금만 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방망이가 절구를 내리치는 순간 익숙한 쌀 아래 파도는 보이지 않았다. 대신 축축하고 검은 먼지가 터져 나오더니 뒤이어 썩은 집단이 쏟아졌다. 곡식이 쌓여야 할 바닥은 순식간에 악취로 뒤덮였다. 이게 뭐야? 멈추란 말이야. 여인은 방망이를 놓치고 절구를 붙들었다. 하지만 절구 속은 더 깊게 갈라지며 낮고 기묘한 울음을 토해냈다. 순간 검은 연기가 솟구치듯 뿜어져 나왔다. 연기는 등잔불을 휘감고 천장을 하르며 창호지 틈새로 스며들었다. 집 안은 순식간에 매캐한 안개로 가득 찼다. 눈이 따갑고 목구멍이 타들어 가득 아팠다. 여인은 기침을 쏟아내며 뒷걸음질 쳤다. 그러나 문은 이미 연기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바깥에서 개 짖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저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연기가 나잖아. 이웃들이 몰려와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답이 없었다. 연기가 거치자 보인 것은 시커멓게 그을린 절구와 무너져 내린 방망이, 그리고 주저앉아 울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었다. 곡식은 사라지고 남은 건 썩은 집과 잿뿐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중얼거렸다. 정직은 복을 부르고 거짓은 스스로 화를 불러들이는 법이구나.
밤이 지나고 아침 햇살이 마을에 비칠 무렵 사람들은 하나둘 흩어졌다. 남은 것은 연기에 그을린 절구와 재덩이 그리고 방 한가운데서 고개를 숙인 여인이었다. 그녀의 눈가는 부어 있었고 손은 갈라져 피와 재가 뒤섞여 있었다. 그때 노파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손수건을 내밀었다. 여인은 울음을 삼키며 손수건을 받아들었다. 노파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의 마음은 방아와 같단다.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나오는 것이 달라지지. 정직을 담으면 곡식이 나오고 거짓을 담으면 재가 나온다. 여인은 대답하지 못했다. 눈물만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 눈물은 재 위에 스며들어 조용히 번졌다. 사람들은 그녀를 나무라지 않았다. 이미 스스로 벌을 받았음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뒤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노파는 예전처럼 방아를 찢고 문 앞에는 늘 한 줌의 쌀이 담긴 바가지가 놓였다. 배고픈 아이는 주저없이 바가지를 집어 들었고 지나가던 나그네는 따뜻한 죽을 얻어먹고 길을 떠났다. 반면 욕심 많던 여인은 텅 빈 곳간 앞에서 하루하루를 반성하며 살았다. 쌓아두었던 곡식은 연기처럼 사라졌고 남은 것은 교훈뿐이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나는 거짓으로 살았고 그 끝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았다. 이제 다시는 욕심을 따르지 않으리.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노파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사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단다. 정직한 손으로 방아를 찢는다면 다시 곡식이 나올 수도 있겠지. 그날 이후 사람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정직한 이웃은 복을 받고 거짓말쟁이는 벌을 받는다. 아래에 눌러 다른 영상도 즐겨보세요.